이제 자연치유는 어떤 요법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내가 매일 하는 거 아니면 원푸드를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나한테는 이게 더 잘 맞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잘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는 뭐 산을 한 4km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2km 가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자기 체력, 자랐던 환경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냉수욕이 필요한 사람, 온수욕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 또 뭐 있죠? 미온수욕이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반신욕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연치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면 소나무나 아니면 짐승들이 아프고 병이 났을 때 뭐 누가 알려주나요? 아니죠. 자기 몸 자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 몸에 장염이 생긴다 하면 이 개나 짐승들은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자연치유예요. 식욕이 왜 떨어질까요? 식욕이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안 먹어야 되니까. 개가 염증이 생겼을 때 식욕이 왕성해지면 음식을 많이 먹죠? 먹으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 에너지를 이제 많이 분산시켜 버리니까 치료하는 에너지를 소화하는 에너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식욕이 뭐 한다고요? 식욕이 다운되는 거예요. 식욕이 없어져요. 식욕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소화되는 에너지가 없어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연치유는요, 여러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것 같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자연치유는 여러분 몸에서 계속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죠? 뭐, 일반 음식 먹는다고 자연치유 안 된다? 아니에요. 자연치유는 그냥 되는 거예요. 자연치유는. 그런데 자연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치유가 안 느껴지는 거죠.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설탕을 많이 먹거나 하면 몸은 자연치유를 하지만 그게 그 외부의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게 자연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은 지금도 암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뛰어넘어서 자꾸 다른 것들이 물질이 방해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본드로 이런 거 붙일 때 여기에 면을 어떻게 하고 붙이죠? 깨끗하게 닦고 수분을 말리고 해서 이물질을 제거하죠. 그렇죠? 이물질을 제거하고 위에다 올려놔야 딱 붙죠. 근데 거기에 이물질이 많아지면요, 안 묻는 것처럼 자연치유의 이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나쁜 음식들, 그 다음에 나쁜 공기,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메탄가스, 프리온가스, 아니면 또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자연치유에 굉장히 많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기만 마셔도 몸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보시면 돼요. 좋은 공기만 마셔도.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좋아져요. 좋은 공기만 마셔도. 그리고 비만 유전자도 사라지게 하고 우울증 유전자도 사라지게 해요. 좋은 공기만 마셔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산이다 보니까 원하면 누구나 다 좋은 공기 마실 수 있어요. 원하면. 그렇죠? 원치 않아서 못 마시는 거지 원하면 얼마나 많아요, 산이요. 그렇죠? 그런 데서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자연치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치료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이에요. 이 대증요법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치료들입니다. 아프면 약 먹고 안 되면 수술하고 방사선 항암제 치료하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시죠. 항생제.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 어머니 아팠을 때 왜 아플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해결하지 병원 가셨어요? 병원 가시죠? 병원 가서 약 달라고 하죠? 우리 시골 병원에 가면은 월요일날 병원에 꽉 차요. 그렇죠? 항상 월요일날 바빠요. 가면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을 달라고 해요. 어른들 보면은 약만 달라고 합니다. 약 먹으면 무조건 해결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을 먹고 계속 가다 보면 그 약발이 떨어지겠죠. 내성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몸의 대사 활동,
그러니까 약물이 몸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똑같은 약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반응 인자가, 그러니까 그 반응 인자가 똑같이 돼야 되는데 몸은 더 나빠지니까 나중에 약을 요구하는 약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판피린, 아니 갤포스, 하나 먹었던 게 2개가 되고, 그렇죠? 나중에는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나빠지니까. 자, 약은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약물은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병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요, 약을 먹는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약 의지하지 마시고, 사실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왜 내가 아팠을까? 왜 내가 당뇨에 걸렸고, 왜 내가 암에 걸리고, 왜 내가 염증이 있을까? 이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현대의학의 치료, 대증요법이 있고 또 한 게 있어요. 자연치유가 있죠. 자연치유는 뭔가 몸과 마음을 편하게, 그렇죠? 이거는 이원화된 치료가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분리시키고 심지어 여러분들 몸에서도 머리 따로, 코 따로, 몸 따로 다 해서 치료하죠. 그랬던가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가요? 폐암이 있으면 폐만 치료하죠. 안 그래요? 아니면 위암이 있으면 위만 치료하죠. 유방암이 있으면 호르몬 억제제라도 줘가지고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신장이 망가지든 말든 그건 신장과 가서 고쳐라. 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데가 망가져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전문의가 있는 거예요. 내과 전문의, 거기에서도 신장 내과가 있고, 그렇죠? 간 전문의가 있고, 그 전문은 그것만 모르지. 그리고 다른 거 보지 못합니다. 네. 완전 악조건이 아닌 이상은 신장에 망가지면 그쪽 가서 해결해. 우리는 간만 해결해주면. 그래서 이원화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이야 그것이 괜찮고 좋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전이 이런 것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약물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약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질병의 위치와 외형만 바꿔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질병의 위치, 외형 이것만 바꾸는 겁니다. 위염이었는데 간염으로 됐어요. 아니면 위염이었는데 외형이 바뀌었다. 위궤양으로 되고 위암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우스 쥐에게 계속해서 어떤 병이 없었는데 항암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생겨버렸어요. 암이.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치유가 있고요. 자연치유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자연치유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대증요법, 대체요법이에요. 대체요법. 레몬을 하루에 하나씩 까서 공식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레몬을 하루에 하나 먹어야 되는 2개 먹어야 되는 이거 누가 어떻게 그걸 데이터를 만들게 사실은요. 안 돼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체형의 체질의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식품은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과 결합되었을 때 성분이 바뀌어요. 그렇죠? 브로콜리, 설포라페인이라든지 이런 항산화 물질도 씹을 때 타액과 만났을 때 성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약물 아니면 또 영양제가 만들었죠. 영양제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어떤 성분을 빼가지고 칼슘, 비타민, 보조제 딱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문제는 영양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요법의 문제는 흔히 말하면 원푸드 들어오셨죠. 오로지 하나 이것만 먹으면 나을 거야. 양배추, 위 안 좋으면 양배추, 당뇨의 여주,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뭔가 좋은 거 뒤지면서 난 자연치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지만 절대 자연치유가 아닙니다. 뭔가 알로에 먹고 낫는다? 아니면 또 솔잎 먹고 낫는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복숭아 먹고 낫는다? 산복숭아? 다래 먹고 낫는다? 칡 먹고 낫는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들레가 간에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이거는 현대의학의 화학적인 것만 빼놓고는 따라간 거예요. 다. 대체요법은. 그러니까 대체요법은 뭐냐면 현대의학은 받기 쉽고 화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적으로 받고 싶은데 그냥 자연치유하기는 너무 싱겁고 이랬잖아요. 시원동산 왔는데 뭔가 그래도
딱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약을 져주고 나를 위해서 무슨 가지를 삶아주고 뭔가를 삶아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 너무 싱거워. 뭐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사실 대체요법이에요. 뭔가 그냥 이렇게 만져주고 탁 하면은 정말 신기하게 낫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거 먹으면 나을 것 같고, 그런 기분에 의한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런 것에 의해서 주장된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요. 생각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꿀물, 그게 약이에요. 아시겠죠? 꿀물 한 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드실 프로폴리스, 좋은 약이에요. 최고 좋은 거 써요. 분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 여러분 드셨죠? 오늘 아침 상추? 약이에요. 맞죠? 네, 콩가루, 콩 좋죠. 항산화 물질, 현미, 다 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요. 네, 왜냐하면 뭐가 좋다라고 하는 거기에 쌓이게 되면은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먹는 모든 것들이 약이 되게 음식을 먹는다면 그게 더 자연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는 어디에 좋고 이런 거 앞으로 많이 좀 포기하셔도 돼요. 어디에 좋고 물론 제가 이해가 가기 위해서 채식에도 충분히 이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그래프로 보여드리든 아니면 식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지만 그만큼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천연적으로 얻어지는 음식에서 안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앞으로 대체요법처럼 뭐를 해야 된다. 뭐 꼭 이 요법을 해야 되고 저 요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요. 요법 제대로 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저거 하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요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디톡스라고 해도 그 디톡스마다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뭐 어떤 사람은 야채즙을 생으로 갈아서 먹어라. 어떤 사람은 또 익혀서 주스를 먹어. 해독 주스. 그렇죠? 또 어떤 야채 스프 있죠? 무, 당근, 버섯. 또 뭐가 있어요? 우엉. 하나도 있는데. 시래기. 넣어서 또 이렇게 먹어라. 현미차 먹어라.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먹는 사람은 낫고 이거 먹는 사람은 서로 다 낫는다고요. 맞죠? 네. 소금 해독도 있고요. 커피 관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디톡스, 레몬 디톡스 있고요. 포도요법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원리를 알면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원리를 모르니까 포도요법에서 좋아지면 포도요법에서 좋아진 줄 아는 거예요. 포도 때문에. 포도가 안 나오는 데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포도요법 하면. 그리고 프로폴리스 요법 하면 프로폴리스가 좋아지게 만든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원리. 가장 기본적으로 제 자연치유 원리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자연치유의 기본 원리가 두 가지. 첫 번째, 해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톡스 라이프. 네. 이 해독은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온 독소. 원래 디톡스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준말이죠. 영어. 그 디톡스 독소를 빼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병들어 죽는 이유는 뭐냐면 몸속에 들어온 무엇 때문이다? 독소 때문이다. 근데 사진을 쳐봤어요. 방 원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독소가 있나 사진 쳐보니까 독소는 거기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하고 상관없고요. 독소라는 것은 화학적인 뭐 그런 것만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반응 인자에 의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독소 자체가 사실은 또 다른 말로 노폐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쓰레기. 그렇죠? 우리 몸에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나오겠죠. 먹는데 노폐물이 나오겠죠. 그것을 우리 몸은 처리를 해요, 원래. 처리를 하겠죠. 어디 처리할까요? 뇌에서 처리하나요? 아니죠. 장, 신장, 어디서요? 간, 폐, 피부, 뭐 이런 데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의 할당된 역할을 하는데,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더 많다 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죠. 분명히 들어오는 것은 10인데 나가는 건 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칼로리 계산도 그러잖아요. 내가 먹거나 칼로리는 많은데 소비시키는 칼로리가 적으면 살이 찌거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독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들어오는 독은 호흡, 음식,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불소, 아니면 또 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데 나가는 건 없어요. 그런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백미와 현미 차이예요. 현미와 백미는 들어올 때는 뭐 솔직히 비슷할 수 있어요. 오히려 현미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들어오죠. 독소들은. 안 그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은 거 하고 있겠죠. 뭐 수은이라든지 뭐 성분들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배설할 때 현미는요 거의 90% 가까이를 배설시켜요. 나쁜 거를. 백미는요 0.2%인가 몇 프로 배설 못 시켜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계산을 여러분 잘 해주셔야 돼요. 독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독소, 나가는 독소. 이게 이제 자연치유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독소 어떻게 해결해서 뭐 관장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장청소도 하고. 근데 역시 장청소도 무조건 답은 아니니까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요. 너무 하기 싫다?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난 장청소 좋아졌으니까 무조건 다 장청소 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나 금식하니까 다 금식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금식을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빨리 이것을 해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 금식하는 거고 난 좀 더 천천히 갈 거야. 해도 간이 회복되세요. 우리 문경무님 금식 안 하셨죠? 네, 그래도 해독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금식을 무조건 안 해도 해독은 됩니다. 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레몬, 하루에 하나씩 짜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제주 여행 가서 레몬을 못 짜 먹었어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요즘에 영양 보조제를 판매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요법을 말하는 사람들,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켜라. 해가지고 뭔가 한 번만 안 해도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도록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자연치유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치유는요, 솔직히 이런 거예요.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주고, 근데 그것도 처음만 힘들지, 시간이 되면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아침에 눈이 떠지고 저녁에 눈이 감아지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아침에는 더 자고 싶고 저녁에는 늦게 자고 싶고. 네, 안 되니까 그때 그걸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몸의 습관을 좀만 바꿔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 쉬워집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디톡스 라이프의 이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뭔가 치료해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전에는 우리 아침밥 맛 없었죠? 솔직히 어머니. 솔직히 맛이 없었죠? 네. 분명히 맛없는데 보세요. 아직 가시기 전에는 꿀맛이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도망가지 않으시면. 네, 중간에 나가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맛없어서. 근데, 저는 맛있는데, 맛있잖아요. 네, 맛있는데, 간혹 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된장, 고추장, 미원, 아니면 밖에서 얼큰한 거, 자극적인 거, 뭐 이렇게 그 식욕, 미각에 맞춰서 음식을 드셔왔던 분들은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저는 다 맛있다고 해서 다 맛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사말이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다고. 괜찮냐고 하니까 분명히 마실 리가 없는데 인사말이었어요. 솔직한 목사님이 체험하고 가시더니 가서 간증하더라고 맛이 없었다고. 네, 사실 맛이 없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왜냐면 처음에 먹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먹어보면 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꿀맛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해 오셨던 분들은 맛이 맞을 수 있지만 그래서 밖에서 일반 식당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더 못 드세요. 뭐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진짜 못 드세요. 맛이 이상하대요. 맛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을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맛이 없던 음식이었는데 맛이 있다. 뭐가 바뀐 거죠? 이건 단순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몸이 바뀐 거예요. 몸이 원하는 그 기호가 바뀌고 미각이 바뀌고 신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치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전에는 운동이 싫었는데 운동이 재밌어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예전에 노을 보면은 누가 옆에 친구가 야 노을 아름답다 해도 이렇게 뭐가 아름답냐고 했던 사람이 이제 노을도 아름다워지고 그렇죠? 자연도 좋아지고 풀 한 포기도 예뻐지고 뭐 너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감동이 되는 순간 자연치유는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치유는 근데 냉정한 게 있어요. 냉정한 게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 있을까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있어요. 남을 미워하면 안 되고,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늦게 자면 안 되고, 스마트폰 많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치료되고 싶으니까, 뭐를 먹는 거죠? 약을 먹는 거죠. 그런 거를 하면서 낫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도 몸은 낫고 싶어요. 참 욕심이지만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만 견뎌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뚝 다운돼 버립니다. 그런 경험 하세요, 안 하세요? 많이 해 오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어떠한 약물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지만 체질이 개선되고 노폐물이 제거된다면 약물을 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자연치유는 약물을 끊을 때부터 더 빠르게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약물과 자연치유는 사실은 반대 개념입니다. 약물과 자연치유 반대예요. 그리고 자연치유 원리를 보면 여기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연치유 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신경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네.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근데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안 아프고, 저도 어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통 그러면 타이네로 먹죠. 머리 아프고 하면은 타이네로인가요? 먹잖아요. 그렇죠? 약국에서. 근데 그냥 무시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나아요. 근데 자꾸 약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아픈 것들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네. 근데 자고 일어나면 나아요. 자연치유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 자체의 치유, 그러니까 몸속에서 일어나는 치유력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뭘까? 약 안 먹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도울 수 있는 거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내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자체가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치료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때 뭐가 생길까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하지?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이 이제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암 환자들이 통증이 오고 아프고 해서 전이 되고 막 돌아가시는 분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를 해도 사실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크게 그거에 호전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맨날 만져보고 거기에 막 그 사이즈 재고 기록하고 막 그걸 신경 쓰고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하고 매일 그쪽으로 막 치료하는 분들 있죠. 치료가 잘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도와줘야 돼요.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해주고 웃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쁜 음식 좋은 음식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해서 내 한쪽 부위를 건드리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뭔가 편하게, 물론 너무 심할 경우는 숯 드레싱도 해줄 수 있고 허브 테라피도 해줄 수 있고 수치료, 하이드로 테라피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편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됩니다. 근데 언제 낫지? 들어온 지 일주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보세요. 네. 일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낫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내려놓으시고요. 뭐 솔직히 평생에 걸린 병을 하루아침에 뽑아내는 거 욕심이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뽑아내면 다쳐요.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행복한 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꼭 완치돼야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치돼야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유지할 수 있어도 감사한 거고요. 천천히 안 좋아져도 감사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3개월만 더 살면 봄까지 살면 감사하다 했는데 만약에 그때 또 바뀔 거예요. 마음이. 몇 개월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모아지는 거죠. 갑자기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다 해서 내가 하루밖에 못 사니까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감사하게 사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하루의 가치들이 나에게 이제는 인식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이 사라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나쁜 공기들이에요. 그 중에 담배라든지 뭐 이런 오염물질도 포함됩니다. 그 중에 정말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가 뭐 담배 안 좋죠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너 자연스럽고 매연 안 좋죠.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시온이에게 물어봐도 알아요. 자연스럽고 공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아빠 그거 나에게 물어봐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런 거 빼놓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연치유를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정해놓고 쓰시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뭐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뭐 어차피 오셨으니까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그냥 다 놓고 여기 오셨을 2주만큼은 뭐 또 뭐 유튜브 뭐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산에 가서 좋은 생각도 하시고 책 보시고 그다음 여기서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머리 좀 식혀두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다음 왜냐면 유튜브나 이제 또 핸드폰 많이 쓸 때 전자파가 사실 엄청 나오거든. 전자파장 중에 안 좋은 파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계속 쌓입니다. 몸속에 그 전자파장이 우리 몸에 흐르면요. 여러분 뇌신경부터 시작해서 자율신경, 말초신경, 중추신경 다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자파가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몰라요. 사실은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핸드폰 계속 사용하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인터넷 많이 하는 그런 거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주시면 좋고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이 좋은 사람들은 술을 하루에 한 병씩 마셔도 한 달 마셔도 상관없는데 간이 조금 안 좋은 사람 생각 보세요. 술 좀만 마셔도 갑자기 큰일 나죠. 어떤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졌을 때와 안 망가졌을 때를 구분을 하세요. 이미 나는 몸이 망가져서 이제 여기 디톡스하러 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계속 하루 종일 심심하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사요. 지금도 다 갖고 오셨죠? 네. 혹시 안 갖고 오신 분 있어요? 뭐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우리는 핸드폰과 친하게 살고 있다. 네.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내가 얘와 언제 떨어져 있지? 근데 떨어져 있는 순간 이제 막 뭔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죠. 얘가 있어야 뭔가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프시기 전에야 뭐 여러분들이 좀 뭐 그런 거 무리해도 상관없지만 아프셨을 때는 좀 근데 산에 갈 때만큼은 갖고 가세요. 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웬만하면 식사하실 때도 그냥 놓고 오시고 웬만하면 놓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화장품 많이 사용하잖아요. 화장품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 어떤 종류가 막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본 스킨 로션 뭐 또 바르는 거 뭐 그런 거 칠하는 거 뭐라 하지 이거를 루즈 립스틱 네 그런 것들 뭐 많이 있죠. 그냥 보면은 근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네 파운데이션 어쨌든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장품의 성분을 보면 대부분 유해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난 천연 화장품 쓰고 있어 라고 하지만 방부제가 다 들어가요. 네. 물론 핸드메이드 천연 그 화장품 말고는 네.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조향 이 인조향이요 엄청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바르셨죠 혹시? 네. 바르시거나 이렇게 그게 꼭 화장을 안 해도 로션 일반 로션만 발라도 그게 시간이 몇 시간 동안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나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뭐 발라놓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향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느끼나요? 향이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천연향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공향은 사라지지 않아요 잘. 우리가 천연 허브들 보면은 금방 날아가죠 향이. 네. 향이 물론 천연에서도 라벤더나 더 오래가는 향들이 있긴 하지만 이 화장품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첫 번째 간과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피부를 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피부를 타고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혈관을 통해서 직접 우리 몸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생얼로 어떻게 다녀? 하는 분들 있죠. 뭐 다 예쁘신데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시면은,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들 또 파는 데가 있으니까요. 전혀 유해 성분 없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또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사서도. 그러니까 비싸고 싸고 이게 중요하잖아. 뭐 몇십만 원짜리 한 세트가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20, 200만 원짜리 화장품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화장품도 다 들어가요. 농약 성분이라든지 그냥 거기에 화학적인 성분 속에 색조부터 시작해서 유화제 또 뭐 계면 활성제, 뭐 샴푸나 이런 것들 그냥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형광 물질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왜 다른 건 다 하는데 이런 로션 같은 거 왜 이런 거 쓰지? 왜 비누는 이런 거 쓰지? 하는 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비누 하나까지도, 비누 하나, 샴푸 하나까지, 치약 이런 것들도 좋은 거 골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엔 레시피 있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만 만들 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네. 저희가 밑에서 제공하는 그 샴푸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1%도 들어가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이런 걸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수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신장이 정말 안 좋아요. 신장 기능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것들 분명히 여기서 썼는데 왜 여기서 나오지?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피부 얼굴에 발랐는데 소변에서 그거 다 나옵니다. 독소가 신장에서 걸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신장이 힘들어하는데 신장에 자꾸 화장품 넣어서 이걸 배출시킨다? 이거 정말 최악이에요. 그다음 분명히 샴푸를 했는데 그 샴푸의 성분들이 난소나 자궁에서 나와요. 혹을 뗐는데요. 한 분이 혹을 떼서 정밀 검사해보니까 거기에 샴푸에 있는 성분들이 쫙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바른 두피라든지 피부는 우리 몸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고 쓰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비누 하나, 뭐 이런 것들, 뭐 크게 별거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크게 뭐 비싸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게 정말 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부의 간접 흡연이라든지 감염제로 맞는 냄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독성 물질들 호흡을 통해서 맡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폐를 통해서 폐에는 이 혈액을 정화시키는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혈액에 어떤 질을 바꿔줘요. 우리 몸속에 정맥을 통해 다시 들어온 혈액들의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나쁜 노폐물들을 폐에서 산소와 결합시켜서 교체를 하는 게 바로 폐라는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나쁜 공기를 호흡하면요. 그 작용이 일어날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호흡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슴으로 숨을 쉰다? 이거는 안 되고요. 배로 숨을 쉬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호흡을 배로 하세요.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배에 의식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의식도 필요합니다. 좀 깊이 숨을 쉰다. 깊이. 그 다음에 아래 배로 숨을 쉰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가슴을 좀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세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호흡법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가슴으로 쉬고 있다가 배로 숨을 쉬면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그렇게 하려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한 10분, 20분을 복식호흡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힘들면 누워서 하세요. 아주 편해요. 그냥 누워서, 평상 같은 데 누워서 한 배가 이렇게 아주 편합니다. 아이들 자고 있을 때 보면 다 배로 숨 쉬고 자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뭐 이렇게 충분히 바꿔 나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복식호흡, 이거 질병 치유와 관련돼 있어요. 직접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식호흡만 잘해도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깨끗해져요. 가장 빨리 피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호흡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음식을 먹어서 몇 시간 지나야 되지만 호흡은 바로 순간에 피가 깨끗해져요. 오늘 이제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스트레칭 하시고 산책 가실 거예요. 오늘부터 피가 깨끗해지세요. 기분 좋죠? 네, 기분 너무 상쾌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강의 계속 할 거지만, 그래도 시간이,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 시간이 지나서 아깝다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그 쑥가루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숯가루는 독소를 거기에다가 잡아가지고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숯을 드시고 싶다면은 뭐 구입해서 드시면 되고요. 숯은 약국이나 뭐 그런 데서 팔고 또 저희도 몇 개 구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혹시. 근데 이 숯을 이제 우리가 보통 먹으면 보통 약국에서는 숯이 설사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숯 자체는 여러분의 신경세포를 살게 만들어줘요. 신경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혈액을 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검정 숯이 진짜 뭐 설사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독소를 빼나가니까. 그래서 아픈 부위에다가 숯떡을 만들어서 붙이거나 숯파스를 붙이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이게 뭐 숯덩어리가 무슨 효과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 그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그냥 밖에 이렇게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떼서 뜨거운 나무 있잖아요. 뗀 거, 소나무 이런 것을 거기다 식혀가지고 갈아서 쓰기도 했어요. 저번에 3기인가 4기인가 5기인가 오셨던 한 분이 일본에서 오신 분이 자기는 그렇게 썼대요, 숯을요. 그러니까 숯이 좋다는 건 아는데 어디 구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숯을 나무 벤 거를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숯을 따라서 안 하셔도 돼요. 불을 떼가지고 그것을 이제 숯이 검게 탄 것을 이제 놓고 식혔다가 갈아가지고 썼는데 온 집이 다 숯검댕이 막 여기도 숯, 피아노 위도 숯, 뭐 다 숯인 거죠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대신에. 물도 그렇게 해서 내려서 숯 내리면 물도 마시고 그분은 그 다음에 그걸 비벼가지고 대기도 하고 진짜 많은 효과를 봤대요. 네. 그러니까 숯은요 사실 그런 건데 요즘엔 약품으로 의학에서 팔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광욕도 중요해요. 일광욕. 햇빛이 있을 때 일광욕을 충분히 해주면 좋습니다. 가능한 다 벗고 하시면 더 좋은데 벗을 수 있는 곳이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 그 앞에 한 10분, 뒤에 10분, 아니면 15분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통증이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원적 외선들 있죠. 비싸게 뭐 500만원짜리 샀다, 옥매트를 샀다 하는 분도 있죠. 가서 막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1300만원짜리 사와가지고 난 이거 쓰고 있는데 괜찮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거 쓰지 마시고 햇빛 보세요 하면 이제 그때 그럼 뭐 하죠 이거? 네. 사실 원적 외선 사람이 만든 것은요. 태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주는 이 엄청난 기능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광욕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얼굴과 손만 태우지 마세요. 좀 너무 얼굴은 햇빛을 많이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일광욕 하실 때 우산이라도 받치고 하시든 얼굴은 좀 덜 타게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왔다 갔다 받아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천연치료를 또 할 거예요. 오후에 천연치료들을 하고 힐링 운동 이런 거 할 때 많이 배워가셔서 자연치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숟가락을 쓰거나 아니면 무슨 복식호흡, 일광욕 이거 하나만 치료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몸에 맞는 것들, 내 몸에 너무 좋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아주 재밌고 행복한 것이 되면 자연치유가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여기 오셔서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생명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 또 어떤 백혈병 환자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선고를 받고 오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12년, 20년 동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더 오래 살고 원치 않는다고 더 빨리 죽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정보 속에 여러분 마음을 갖다 넣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이렇게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자연치유는 뭐냐면 중국에서는 자연이라는 말을 그냥 스스로 있는 천연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든 그러한 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기 스스로 진화된 자연이라고 표현하죠. 한자는 자연이라고 하니까 스스로 자자 쓰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천연, 자연치유, 사실 어떻게 보면 천연치유라고 저 쓰려고 했는데 하도 자연치유가 많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치유를 하는데 자연치유 하나님 필요 없이 치료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연계 속에다가 뭐를 주셨어요? 생명의 정보를 주셨어요. 소나무가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들이 살아 있을 수밖에 없고 살아서 계속 저렇게 자라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생명 활동을 보게 돼요. 생명 활동. 그 생명 활동은 창조주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계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보를. 그 정보가 망가지면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옛날 영양학 방식 칼로리만 잘 먹으면 낫는다? 아니죠. 지금은 칼로리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른 영양소 얼마나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에 가서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는 그 정보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유전자는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로 되는 유전자는 그 생명의 정보를 다 있으면 뇌가 직접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못 읽을지라도 우리 몸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치유 여기서 교육을 받을 때 그거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보일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일 겁니다. 하늘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풀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어요. 그 정보를 딱 느껴지면 그때 뭐가 생기냐? 감동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꽃만 봐도 웃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늘만 봐도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다르잖아요. 저는 하늘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하늘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뭘까도 했었어요. 저도 블로그를 좀 했을 때 이제 그래서 몇 월 며칠 어디 하늘, 그래서 그런 거 취미로 갖고 싶고 그 정도로 하늘을 좋아했어요.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런 몸이 뭐가 된다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정보를 우주 만물에 두셨구나 라는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 걱정, 근심, 초조, 불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더 살지? 내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내가 통증이 올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보 속에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치유라는 선물로 오늘부터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생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특별히 이 정보는 후대로 계속 전가돼 내려가죠. 유전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근데 질병의 유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후속 유전자도 전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전자도 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것.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요, 자꾸 남 핑계 댄 사람 있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몸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정보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거 다 필요 없는 이제 그 말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상 이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건강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선택이에요. 선택은 내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더 나은, 그리고 더 나은 삶과 그리고 더 나은 치유의 역사가 매일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